저축은 거의 못하고 있고요. 핸드폰 비용하고 뭐 집세 내고 그러면 거의 다 소요되는 것 같아요. 뭐 보험료 내고 적금 붓고 또 카드값 내고 또 전세 대출 받은 거 대출금도 내고 크다 보면 뭐 얼레벌레 다 쓰게 되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여자친구랑 데이트 비용도 쓰고 적금도 붓고 뭐 남는 게 없습니다. 유리지갑입니다. 네, 남는 게 없다. 많이 공감하시죠? 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라고 합니다. 1970년 3.1%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죠. 이런 추세라면 15년 후에는 10명 중 무려 2명이 고령자인 셈입니다. 이에 따라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령화 대책에 대한 그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가보다는 개인이 이 노후 생활을 마련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은 3부작을 통해서 은퇴 후 월급이라 불리는 노후 생활에 대한 그 정보와 또 설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오진호 수석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는 게 없다. 그렇죠. 유리지갑. 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저만 모르는 상태인 줄 알았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직장인들 노후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직장인이 보통 노후 준비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축을 쉽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네. 저축을 할 때 저축률이 중요한데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게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 보면은 2007년도부터 3% 미만으로 OECD 국가가 5%, 6%의 평균에 비해서 낮은 수치를 접하는 순간 많이 낮은 가계 저축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은퇴 자산을 준비하는 규모도 뭐 직업별로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나이 연령별로도 다를 것 같거든요. 네. 현재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실증적인 자료를 위해서 이제 서베이를 했는데 네. 화면을 보시면은요. 직업별의 은퇴 자산 규모 비교라는 걸 이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전문직으로부터 자영업자까지 두루 조사를 해봤는데요. 희망 금액은 10억 정도에서 6억까지 분포되어 있는데 준비 금액을 특히 부동산을 제외한 빨간색을 보시면은 네. 2억에서 4억 정도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희망 금액에 비해서 반 정도도 안 되는 그러네요. 그런 수치로 예. 분포되어 있다는 걸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것 같은데요.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가계별로 이 그렇죠. 소득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에 따라서 이상, 이 원하는 이 금액도 다를 것 같습니다. 한 어느 정도를 띄고 있나요? 방금 보신 직업별하고 이제 동일한 걸 대상으로 가계 소득별에 대해서도 네. 은퇴 자산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4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200만 원 이하에 대한 여러 가지 계층을 나누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희망 금액은 9억에서 5억, 작게는 5억까지죠. 준비하는 금액은 부동산을 제외했을 때 2억에서 4억, 이것도 반 정도의 밑으로의 수치가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전에 보신 직업별이나 소득별에서는 희망하고 이상, 그다음에 결과, 현실, 상당한 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네요. 뭐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희망 금액과 또 현재 준비하고 있는 금액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다양한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참 조금은 씁쓸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실이 다른 것 같습니다. 순전히 개인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떤가요? 흔히 우리가 100세 시대가 뭐 도래를 한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축복이냐, 그다음에 아니면 뭐 재앙이냐, 그렇죠.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축복이란 말은 준비가 그만큼 잘 돼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걸 거고, 재앙이면 그만큼 준비가 안 되는 걸 얘기할 겁니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 안전망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사회 안전망이 특히 사회보장제도는 최근에서야 조금 이제 마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자조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근데 개인의 자조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나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네. 전무한 상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텐데요. How,
어떻게 그렇죠. 하느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 개인들이 은퇴 준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직장인들이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과연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생각하기가 겁이 나거든요. 그래도 제대로 알고서는 있어야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장윤정 캐스터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통계 조사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25세 젊은 층 100명을 선발해서 그들의 40년 후를 예측을 했는데 그중 단 한 명이 부자가 되고요. 4명만이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윤택한 은퇴를 꿈꾸지만 결국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결코 내일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네, 미래세 퇴직연금 연구소가 은퇴 후 투자 수익률과 노후 필요자금을 조사를 했는데 서울의 월생활비 최저 150만 원을 기준으로 은퇴 기간 25년을 잡고요. 투자 수익률을 연 4%라고 했을 때 최소 4억 1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현재 은퇴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30에서 40대 직장인이라면 20에서 30년 후 은퇴 시점의 필요자금이 크게 높아진다는 점에서 노후 대비에 대한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은퇴 후 내 월급에 대한 관심과 이를 위한 철저한 준비야말로 안정된 노후 생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장윤정이었습니다. 네, 100명 중 단 1명만이 부자, 이 중에서 4명만이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은 충격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은퇴가 앞당겨지고 있잖아요. 이 짧은 시간 내에 평생을 살 그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요. 이 돈을 산출해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보통 비용을 산정하려면은 기준이 중요한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보죠. 미래의 여행을 간다는 생각으로 미래에 내가 언제 은퇴를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기점으로서 은퇴 기점으로 은퇴 전과 후가 나뉠 건데요. 후에서는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은퇴 전에는 이걸 필요 자금을 준비하는 은퇴 준비 자금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은퇴 필요 자금이 계산이 된다면 방식이 있겠죠.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필요 자금이 산정되면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로 쓰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소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네, 언제쯤 은퇴를 할지, 은퇴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죠. 은퇴를 할지 그 기점을 정한 다음에 그 전과 후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현실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 기준을 알 수 있는 방식, 어떠한 방식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네.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은퇴를 하면은 은퇴에 대한 이제 은퇴 후에 얼마가 필요한 소득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소득이 나올 건데 그거의 비가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나는 6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60%에 대한 소득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되나요? 예. 그런 의미로 이제 학계에서는 뭐 많은 즐겨 쓰는 단어로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득 대체율, 대체율이요. 예. 소득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 60 내지 80 정도가 되면은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은퇴 시점에 60 내지 80%의 평안한 노후가 생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기준에 의한 거지 개인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로 봅니다. 그런데 소득 대체율이 60에서 80% 정도면은 상당히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예. 이런 준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준비를 이제 현실상에서 준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연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또 뭐 기타 금융자산을 이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입니다. 아. 국민연금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자영업자든 일반 주부든 근로자든 당연히 근로자는 가입 가능하겠죠. 그런 이제 의무적인 가입인 이제 국민연금으로서 보는데 이 국민연금마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 내지 80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녹록하지 못하고 미래는 불투명한 이런 은퇴 이후에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커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네. 국민연금 가입 시 소득 대체율이 나와 있는데요. 10년 미만은 12.8%밖에 안 됩니다. 아까 그래요. 60에서 80에 대한 수치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죠. 많이 떨어지네요. 예. 그렇다고 용기를 내서 20년 이상 가입을 했다. 맨 위를 보시면 되는데요. 소득 대체율이 25%, 26%밖에 안 됩니다. 20년 이상인데도 예, 예. 25%. 예. 예. 이게 이제 혼돈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제 실질 소득 대체율을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받는 아. 소득 대체율을 예. 말합니다. 그래서 3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만으로는 행복한 노후는 힘들다, 좀 암울하다 이런 말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발빠르게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2부, 3부가 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그때도 함께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오진호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탈무드의 경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앞날을 내다보고 현명하게 준비하는 것이 황금기의 노년을 준비하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에서는요, 노후 준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또 그에 따른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